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의 힌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1577-745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 또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반드시 담아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시즌3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시장이 종목장이죠. 빠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오를 듯 하면서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양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습니다. 거래소 시장 0.27%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에 머물러 있죠.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 매수를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선물일 2천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나마 이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의 저항 자리대로 지금 부딪히고 있죠. 요 자리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2550선, 요 61선 자리대죠. 요 언저리대가 저항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밀리게 되면 사실 2400선을 지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00선을 지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하죠. 코스닥 지수는 21선을 훌쩍 뛰어넘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을 보게 되면 이쪽보다는 소형주 쪽의 흐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코스닥 스몰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61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미들, 중간 기업들 300불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중형주, 중소형주 섹터가 대형주보다는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테마성의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소수의 종목군들만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여전히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변동성이 좀 크죠. 오늘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또는 토큰 관련주들, STO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영유아 종목군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테마성의 흐름들인데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제대로 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원자력 쪽 섹터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 델롬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우선 원자력 쪽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원자력 쪽 섹터가 오늘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원자력 쪽 테마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죠. 필수적인 부분들이죠.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자력 쪽 섹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전그룹들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한전기술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8% 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67,000원대 언저리대는 저항대로 기록을 하겠죠. 그나마 긍정적인 건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측면이 긍정적이고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해주죠. 단기적으로 중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61선 장악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다만
26,000원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난 3월 달에 횡보를 했었잖아요. 매물대에 좀 진입을 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증가가 돼줘야 됩니다. 결국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땐 원자력 섹터도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BHI라든가 뭐 G2파워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괜찮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안델롬이 좀 있죠. 안델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굳이 뭐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것보다는 요거 경각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오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지역 화폐 종목군들이 이렇게 밀리잖아요. 정책적인 흐름에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죠.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유라클 같은 경우는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웹캐시 같은 경우는 61선입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는 뭐 61선 정도죠. 여기에서 이거를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이날 4월 15일 날 뜬금없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전략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즉 지금 웹캡시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4,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 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6월 3일 날 대선이죠. 그러면 이 테마의 흐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상한 놈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수상한 놈은 제가 오후장에 또 어제 좋은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정책적인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 방송 말미에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시작해야 되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전화 상담이 있었죠.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좀 나오고 있죠. 문자는 샵 008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서도 상담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대주산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2,793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대주산업을 한번 봅시다. 테마성의 종목이죠.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어제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 24%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단가가 2,793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구간대가 매물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계룡건설이거든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만약에 이 친구가 상한가를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 대주산업도 버티려고 하는 힘이 강할 거예요. 근데 지금 5일선 저항입니다. 거래량이 괜찮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계룡건설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내일도 한 번쯤 떠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손실폭을 많이 줄인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 즉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2,600원, 2,600원에서 2,700원대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응을 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주기가 짧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고 2,600원, 2,700원 요 자리대에서는 조금씩 줄여나가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ICTK를 매수하셨어요.
ICTK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단가가 12,800원입니다. 매수 잘하셨어요. 4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친구도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밀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바닥을 만들어 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얼추 단기적으로는 목표치에 도달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좀 챙겨놓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군들만 한 2만 원 언저리, 19,000원에서 2만 원, 그 언저리 때까지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드리니까 요즘 좀 참고를 하시고 조금은 챙겨놓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매수하셨어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참 등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뭐 재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3월경에 10,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매수 단가가 9,100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재건에 대한 얘기, 광물에 대한 부분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뭐 다음 주 24일인가요? 그 정도에 뭐 협정을 체결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종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휴전을 하게 되면 재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식상해졌죠, 많이. 그죠? 많이 지쳐 있고. 근데 현대인프라코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조금 무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0% 9,15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 구간대에서는 뭐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21선이 들어 눕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 8,000원에서 7,000원대 요 사이에 왔다 갔다 좀 하면서 매물 소화를 좀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한 8,700원? 8,700원에 9,000원 라인대예요. 요 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나는 좀 길게 봤어 라고 하게 된다면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월봉 차트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매수 단가 9,000원대 초반 자리대가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예요. 요걸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12,000원이거든요. 그럼 비중이 10%예요. 나는 좀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게 된다면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친구가 갑자기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8,500원짜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드리면 그때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튜브 종목군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해운을 좀 매수를 하셨네요. 2,080원. 추매하면 올라갈까요? 뭐 그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자, 대한해운을 한번 볼게요. 2,080원. 저분 순돌이라는 분은 종목수 겁나 많은 것 같아요. 맨날 종목 상담이야. 2,0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운임료에 대한 부분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24년도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25년도 들어서는 조금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24년도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점 라인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는 이 1,700원 라인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차 저항 라인대 1,700원. 그 다음이 넘어가야 한 1,900원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저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추가 매수를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쪽의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00원대 그 위로 올라가면 그때 좀 대응을 해보자. 또는 지금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문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마 네트워크스를 매수하셨네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참 과거에는 괜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빠졌어요. 컨텐츠, 드라마 제작, 유통 뭐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2,3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이 20%예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실적이 좀 나오는가를 봐야 되겠죠. 실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 가까스로 흑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컨텐츠 쪽이나 이런 쪽의 기대감이 뭐냐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서 이걸 추가 매수를 한다? 글쎄요. 그 부분들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또 20%예요.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된 1,700원짜리 때까지 무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되 1,700원대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전화나 문자 상담을 더 주시면 추가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탁월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또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만 전화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님께 좀 더 맞춤형 상담, 또 심도 있는 상담을 얻어가시려면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받고 싶으세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62,900원에 73%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62,900원에 73%요.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네, 이거 매수한 지 한 3년 넘었고요. 네. 그동안에 막 추가 매수도 많이 하고, 손절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가 큰데요. 네. 어떻게 손실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고민이 상담 좀- 되셨군요. 네네. 네, 바로 전문가님께 조언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비중도 꽤 있고 기간도 오래되셨다고 하네요. 여기서 어떤 전략 더 할 수 있어요? 62,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추가 매수도 네네. 하셨고 손절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네. 추가 매수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 실적 나오나요? 어머니.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이 안 나오죠? 그럼 왜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지 3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한 13만 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절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62,900원까지 왔는데요. 이거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손절을 하고 다른 걸로 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그냥 답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우선 지금 매수 단가에서 네. 한 35% 정도 빠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또 거기다가 손절까지 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 번쯤에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다 분야가 달라요. 기술 네. 수출했던 기업들은 괜찮고 그다음에 뭐 CDMO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어중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어머님이 모르겠어요. 이 투자 마인드로 보신 건지 했다라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 때 그때 그 독감 그거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때 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SK바이오만 이렇게 안 올라가네요. 뭐가 이슈나 재료가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자, 네? 네. 이슈나 재료가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아, 그러면 지금은 네.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이거 시간 좀 네. 걸릴 거예요. 아, 예.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금 이 네. 신저가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네. 반등을 좀 기다려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4만 원대 중반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일단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걸 뭐 지금 당장 손절한다 뭐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네. 그리고 이 종목을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탄다? 만약에 갈아탔을 때 그 네. 종목이 잘 움직여서 시장 상황이 좋아서 수익이 잘 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그리고 포트를 교체를 한다고 해도 조금씩 이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한 방에 다 끊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시장 네, 상황이.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보유를 하세요, 어머니. 지금 좀 보유하셨다가 네.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네. 연락 주세요, 어머니. 네.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아니고 보유예요, 네. 그냥. 아, 보유한 네, 상에서 그냥 보유. 지켜보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흐름들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시되 4만 네. 5천 원 정도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손절도 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고 네, 일단 있어요? 보유예요, 지금은. 네. 네, 힘내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또 문자 이어갈게요. 미스터 블루 1,805원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1,805원. 자,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80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랜 시간 좀 보유를 하셨는데 오늘 1,748원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많이 줄였는데 이걸 왜 조금이라도 매도를 안 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5일선 자리대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이 5일선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 일부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테마로 움직였으니까 테마로 움직인 것들을 볼게요. 이 핀거 같은 경우를 보면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점 자리대를 안 깨고서 움직임이 나오죠. 그죠? 요런 자리대는 일단 기다려봐도 돼요. 근데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런 것처럼 5일선 자리대를 일단 단기적으로 타고 갔어요. 그러다가 깨져버리게 되면 요 저점 자리대를 깨면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갤럭시 하모니 같은 경우도 5일선은 안 깼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요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죠. 요걸 깨면 안 됩니다. 5일선을 깨면 밀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추 한 자리 상승하고 나서 목표치가 도달했으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요 자리대를 가급적이면 전 안 깼으면 좋겠어요. 1,400원 자리대. 요 1,400원 자리대를 안 깨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면서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냥 싹 다 정리하세요. 싹 다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좀 보세요. 요 부분들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셀바스 AI예요. 셀바스 AI가 인공지능 쪽의 AI 이쪽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많이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매수 단가가 1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14,200원대에.
매수가 비싸게 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서 아마 출렁거림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인공지능 섹터들 보게 되면 23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24년도 들어서 저점을 만들었었죠. 근데 매수하신 단가는 요 과거에 23년도에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 때, 저항 자리 때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간대가 나오게 되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아마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16,000원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때 일부씩 챙기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정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13,000원을 여기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탈해 줄 수도 있어요. 조정 받을 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좀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한 종목만 좀 더 볼게요. 유튜브 쪽을 좀 볼게요. 넥스틸 현재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셨는데 넥스틸 한번 볼게요. 넥스틸을 현재가에서 매수를 해도 되느냐? 글쎄요. 넥스틸 같은 경우는 일단 LNG 쪽 사업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있었죠. 땅 꺼짐 현상. 그죠? 블랙홀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죠. 그 부분들까지 엮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 때 매수를 한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가급적이면 14,000원 이하로도 한번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구간대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요 빨간색 선이 21선이잖아요. 뭐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한 14,200원 이하? 뭐 그 정도 때부터는 조금씩은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눌림목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좀 답답하다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혼자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받아오실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7,950원에 10%요. 17,950원에 10%이십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께 전략 더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전문가님 최근에 박스권에서 계속 바닥 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전략 세울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작년에가 아니고 네. 23년도에 했어요. 23년도에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뭐 하는 회사예요? 해외 유명 브랜드 수입해서 유통하는 그런 거던데요. 네. 그럼 의류 쪽 유통 사업하고 있죠? 네. 일단 뭐 신세계 그룹이니까 안 좋은 부분들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의류 쪽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세실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죠. 네. MOU 기업들. 네네. 그런 기업들 주가 흐름들 괜찮나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신세계인터도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좋은 것 같나요? 안 좋은 것 같나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죠? 네. 안 좋으면 쓸 것도 안 쓰게 되죠. 100원 쓸 네. 거, 아니 10,000원 쓸 거 1,000원 쓰게 되고 5,000원 쓰게 되고 줄이죠. 네. 그럼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입는 것도 좀 줄이고 하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일단 배당은 한 2번 받으셨겠네요? 배당 아니요? 안 받았다고요? 네. 에이, 거짓말. 배당 2번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래요? 네, 23년도하고 네. 23년도에 3.9%,
나왔고요. 네. 24년도, 네. 23년도에 2% 배당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은 받았으니까 배당금이요? 배당금 네, 네, 그거 받았어요. 는 2번 받았고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시장이 네, 지수가 좋지가 않죠. 네, 좋지가 않다 보니까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침체 얘기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기다리세요. 일단 이거 매도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좀 시장이 괜찮아지고 하게 되면 네, 모든 섹터들이 다 한 바퀴씩 다 돌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10%이단 말이에요. 네, 비중이 10%시니까 이거 함부로 여기서 예측 매수라는 것보단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러면 요 구간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런 구간.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 요 구간. 네, 요 구간대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평선들이 다 올라타 있죠. 네, 이렇게 보게 되면 61선이 초록색이에요. 이건 빨간색을 보는 게 아니라 61선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61선이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지금은 네. 보게 되면 61선이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려고 막 기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되면 아마 네. 11,000원 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될 거예요. 확인 매수를 하려면. 네, 네,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 61선 위로 올라가게 된 즉 주가가 11,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보유입니다. 보유예요. 추가 매수 아니고. 네, 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소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자, 다음 문자입니다. STI 현재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며칠 전에 STI를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또 물어보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STI 실적이 참 좋죠. 반도체 쪽 실적 좋은 애들 많습니다. STI 같은 경우도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 보면 상당히 좋아요. 500억대, 올해 최고 실적 예상하고 있죠? 내년도 더 좋잖아요. 그죠?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반도체 쪽이 이게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뭐냐면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럼 반도체 쪽도 괜찮을까? 요 살짝 물음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반도체 수출 동향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재기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괜찮을까 의구심을 드는데 어찌됐든 STI는 상당히 싼 기업이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 매수한다? 글쎄요.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양봉이니까 요 19,000원 이하로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9,000원 이하로 좀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진 박스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가급적이면 하단 자리대를 노려서 사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덤으로 반도체 쪽 섹터 중에 싸다라고 보여지는 거. PSK 홀딩스 이런 거 되게 싸거든요. 차트의 모양새는 좀 비슷한데 얘도 한번 봐보세요. 얘 올해 950억 최고 실적입니다. 26년도도 실적 이어갈 거고요. 근데 밸류가 되게 싸요. 7배 정도밖에 안 돼요.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좀 종목은 많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TI는 가급적이면 19,000원 이하 자리대를 좀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다 보면 이 수익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노하우까지 함께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이러한 조언들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고요.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문자 상담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받고 싶으세요? 비츠로테크요. 비츠로테크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8,300원이요. 네, 10% 비중에 8,300원 매수가 가지고 계십니다. 아, 전문가님, 전고점 권역의 매수가예요.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8,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올해 초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네. 2월 달? 네. 싸서? 네.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 근데 전기 쪽이 전력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갈 것 같아가지고. 네. 샀는데 너무 꼭대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져서 추매를 할까? 추가 매수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래요? 전력 쪽 섹터, 변압기 전력 이쪽 보면 네네. 뭐 HD 현대일렉트릭 있고 효성중공업 있고 LS 일당들이 있잖아요. LS일렉 그죠? 네네. 근데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 찍고 나서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죠. 네네.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효성중공업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LS는 조금 약하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가온전선도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 즉 실적은 좋은데 얘네들이 가격 조정 받고 이제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비츠로테크가 실적이 나쁘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저는 추매 타이밍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 네. 여기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네네네. 요 빨간색 선이 지금 7,300원이거든요. 네네네. 요 전후로 전후로. 요 전후로 비중 매수하셔도 되고요. 네네. 요거 아마 흐름들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8,000 지금 400원 언저리대가 상단인데 요 자리대가 네네네. 요 자리대가 상단인데 좀 보게 되면 요거 돌파하게 되면 10,000원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추매는 7,300원 선 오면 해라. 그렇죠. 그 이하로 네네. 그렇게 하시고 1차는 8,500원. 요거 아마 네. 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2차는 10,000원 언저리 네.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를 매수하셨어요. 2,000원. 아남전자. 자, 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것도 보게 되면 아마 올해 2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인데 30%를 한 방에 샀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은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들거든요. 매수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중으로 승부를 하면 돼요. 비중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땐 30%를 2,000원에 매수한 거는 요거 상한가 갈 수 있겠지라는 것 때문에 단기로 매수했다가 홀라당 물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빠져나올 구멍도 있었는데 매도도 안 했어요. 그러다 지금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거래량이 있어요.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이 반등이 나올 게 1,700원대예요. 여기. 요 1,700원에서 1,800원 요절이거든요. 요 자리대니까 1차적으로 대응을 요 구간대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불안하고 개별 주장이 움직이고 있고 하게 되면 아남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거래량은 예삭 거래량은 아닙니다. 이 과거에도 이런 식의 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요때 한 번 있었고, 근데 요때는 죽는 것보다는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주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바로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700원 위로 반등이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대응 못하겠다 싶으면 요 부근대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하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담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내에 전략을 더해드리려면 빨리빨리 상담 주셔야 된다는 점 짚어드릴게요.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과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채팅창으로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500원에 15%. 네, 52,500원에 15%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살짝 조정세 나오네요.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할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짧게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여유 있게요. 여유 있게요? 네, 그리고 가져가세요, 한 가지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이요? 오늘 추가매수 네.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아, 그게 부탁이셨어요? 네, 아, 전 또 다른 부탁인지 알고 또 긴장했잖아요, 또. 자, 네, 추면은 네. 분할로 좀 하세요, 분할로. 아, 분할로 하면 되고 가급적이면 5만 원 밑으로 하세요. 5만 원 밑으로요. 5만 원 이하로. 많이 네. 밀리면 이 친구가 외바닥이니까 한번 이중바닥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한 4만 7천 원대 후반 정도까지 눌릴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거 15%잖아요. 네. 15%더 사도 돼요. 한 30% 아. 사도 됩니다. 비중 아, 채워도 네. 돼요. 그렇게 네. 하셔가지고 네. 얼마에 팔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얼마에 팔려고 매수하셨어요? 이제 전문가분들이 1차적으로는 6만 원대에서 또 2차 뭐 7만 원까지 그렇게 듣기는 했거든요. 그건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요. 네, 포스코인터 보면 7만 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차이로 삼으면 될 거예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 네. 욕심적으로 보면 저는 요거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23년도 요 9만 원 있죠? 네. 저 요거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하니 네. 느긋하게 보세요. 느긋하게. 네, 네. 그렇다고 네. 9만 원 막 장기로. 9만 원 막 이거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막 다 사지 말고.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를 보겠습니다. 자, 15,800원에 매수하셨어요. 뭐 게임주 많이 빠졌죠? 한한령 기대 해제감도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매수 타이밍 잘 잡았는데 뭐가 불안할까 봤더니 비중이 70%입니다. 15,800원. 지금 기다려야죠. 이 구간대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작년 요맘때 요 구간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물려 있다가 추가 매수해서 이 단가를 낮춘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유해야죠. 지금 보유하고 적어도 14,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대응을 하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유하세요. 이거 14,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하시고요. 아 참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이 부분들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이때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좀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방송 시간에만 함께하기에는 저희 전문가님께 들어갈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커뮤니티 마련해놨습니다. 함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투자자분들께 효도할 종목 어떤 건가요? 예, 말씀드리기에 앞서
유튜브 이 채팅을 좀 봤어요. 제가 막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얘기했더니 종목을 10개를 사셨답니다. 미쳤어. 종목 백화점 만들 일이 있어요? 압축해서 하셔야죠.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드릴 종목은요. 계속 말씀을 드리죠. 협업.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흐름이 짧아요. 대응을 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도 미국과 한국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당연히 봐야 될 섹터겠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막 나오죠. 근데 에너지 정책 쪽은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뭐 얘기하고 있고 에너지 얘기하고 있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기술적 흐름상의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차분하게 기다리게 되면 그 순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무조건 종목 상담에서 막 얘기한다고 해서 종목 막 사시고 그러면 종목 진짜 백화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한 부분에 설득력이 있다라면 요거 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종목군들을 준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에다가는 말씀은 안 드리죠. 요 하단 자막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 있어요. 소통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트에다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이슈 이런 부분들 쭉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최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 쪽 섹터였었죠. 이런 종목군들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후장은 오늘 금요일장이죠. 오늘 금요일장이고 미국장은 휴장이에요. 오후장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종목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을 좀 준비를 해서 선취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QR코드 찍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장 계속됩니다. 투자해야 될 거, 트레이딩 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만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지수는 2,500대 넘어가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종목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더해가는 커뮤니티에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